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장선원 기자는 부동산 이야기는 국경을 가리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네, 국경을 가리지 않는. 미국에도 둔촌 같은 게 또 있겠지. 네, 재개발 문제도 있어요. 미국 가고 싶지 않습니까? 가고 싶습니다. 네. 가난한 동네에도 수영장이 있는. 저는 미국이 부럽습니다. 저는 수영장이 제가 있을 때 수영장이 공사 중이었어요. 진짜 서럽습니다. 왜? 수영장이 없어서. 그래서 그럼 저 수영장은 저 주변에 사는 저 건물에 있는 집의 애들만 이용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이용하려면 예를 들면 아파트에 있으면 주민은 이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그 주민이 초청해야지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집 수영장만 가야 돼. 친구 따라서. 인비테이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우 서러웠던. 서럽다. 그런 기억이 있대요. 그래. 수영장. 그래서 평생 수영장 있는 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네. 네, 오 소장님 뭐 이제 괜찮습니까? 제 얘기가 기가 찼던 모양입니다. 사례가 걸리셔가지고 계속 기침을 하고 계시네. 자, 부러운 나라 잘 사는 나라 이야기 들었으니까 네. 이제 조금 좀 만만한 나라 이야기 좀 들어봅시다. 네.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서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갑자기 사례가 걸려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어이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예, 무슨 나라부터 가볼까요? 오늘은? 오늘은 예. 인도 얘기 먼저 하려고 하는데 네. 참고로 이 아이템은 맹현철 교수님의 픽입니다. 맹 교수님 아직 인도 안 가셨구나. 맹현철 교수님? 네, 어제 뵀거든요. 아, 어제 만나셨어요? 네, 어제 뵀는데. 왜 우리만 빼고 만나십니까? 인싸들이 있네. 그러니까 글로벌 이슈의 인싸들. 그러네요. 따로 뭐 모임하고 그런 겁니까? 저희 빼놓고? 아니요, 저도 어디 초대받아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만 빼고 자기들만 초대돼서. 방송하시니까.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갔는데 제가 이제 빨리 가야 된다고 아이템 고민해야 된다고 하시니까. 아이템 하나 찍어주셨다 이게. 네. 맹현철 교수님이.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속성 강의를. 예. 자, 들어보죠. 인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일단은 그 슬라이드 저기 먼저 화면 먼저 보겠습니다. 요 화면이 있거든요. 이제 인도 현지 언론이에요. 이게 2,000루피짜리 화폐가 있거든요. 여기 조금 작게 보이기는 하는데 2,000루피 화폐를 폐기하겠다. 이거 이제 안 쓴다. 5만 원짜리. 네, 이게 2,000루피 하면 한 32,000원 3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5월 19일에 인도 중앙은행이 인도 화폐 중에 이게 최고의 권이에요. 2,000루피를 폐기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9월 30일까지 이거 다시 회수하겠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2,000루피 있으면 그거 은행에 가져와서 뭐 예금을 하거나 1,000루피짜리 2개로 바꿔가든가 예금을 하든가 바꿔가든가 해라. 근데 이제 그러면 10월 1일부터는 2,000루피 사용은 금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한 번에 교환할 수 있는 양이 2만 루피. 그러니까 2,000루피짜리 10장까지밖에 안 돼요. 한 번에. 그렇게 조금밖에 안 해줘요? 그럼 그러니까 도대체 몇 번을 바꿔야 돼? 많이 보유한 사람은 매일 가서 바꿔야 돼요. 진짜 불편하게 만들어놨군요. 네, 근데 인도가 이렇게 갑자기 2,000루피를 더 이상 통화로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한 거는 이유가 이제 궁금하네. 하나는 이제 예상 수명을 다했다. 2,000루피짜리 화폐는. 왜요? 이게 있는데 이게 그래서 정기적인 통화 관리의 일환이다. 중앙은행에. 이게 표면적인 이유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 뒤에는 불법 선거자금, 검은 돈 이런 거를 막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 탈세나 지하 경제에 있는 돈들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아까 그 이제 다시 수명 얘기부터 해볼게요. 그 인도 중앙은행은요 화폐를 발행하면 보통 예상 수명을 4년에서 5년 정도로 잡아요. 그 화폐가 통화되는 유통될 수 있는 기간을 4년 5년밖에 못 사용할 거다. 네, 근데 우리나라를 찾아보니까 이게 인도가 현저하게 낮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10년에서 한 14년 정도 그렇게 보거든요. 유통수명. 태어나서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한 10년쯤 그래서 돌아다닌다. 뭐 훼손되고 뭐 그럴 때까지. 근데 아무튼 인도 중앙은행이 보는 2,000루피의 예상 수명은 4년에서 5년이에요. 그런데 현재 유통되는 2,000루피의 약 89%가 2017년 3월 이전에 발행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 보면 수명이 다 한 거죠. 지폐의 물리적 수명이? 네.
그러면 새 돈으로 빨리 바꿔서 들어가면 되지 무슨. 그런데 2018년, 19년부터는 2,000루피권을 거의 발행을 안 했던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새로 발행해주면 되지. 그렇죠. 아니 한국은행의 원화도 당연히 꼬깃꼬깃해지고 김치 국물도 묻고 잘라지기도 하고 불에 타기도 하는데 그런 거 자꾸 그렇게 없어지기도 하고 마늘밭에도 가고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자꾸 바깥으로 새 화폐를 내놓잖아요. 어 소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네. 좀 거기 인도 중앙은행 설명이 좀 이상하다. 그냥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마늘밭에 2,000루피 많은 것 같으니 그 부자들 좀 혼내줘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되는데 뭐 좀 이상하다. 일단 그 뒤에 제가 왜냐면 계속 얘기를 할 건데 일단 미리 말씀드리면 2,000루피를 거의 사용을 안 한대요. 2,000루피짜리는? 네. 사용량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일단은 어쨌든 계속 깨끗한 화폐로 바꾸는 그 인도에는 클린 노트 정책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폐, 깨끗한 화폐 정책. 그러니까 깨끗하고 질 좋은 화폐를 유통시켜야 된다라는 게 인도 중앙은행의 계획이거든요. 근데 이제 선거 관련 그 검은 돈 이 얘기는 이제 보통 내년 여름에 인도 총선이 있거든요. 근데 그 보통 선거 전후에는 이제 자금이 이제 비자금이든 뭐든 왔다 갔다 하니까 집권당이 자기 당 사람들도 그렇고 경쟁당에도 그렇고 어떤 불법 선거 자금을 경계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왜냐면 2,000루피가 제일 큰 통화니까 전달하기가 좋으니까 검은 돈 만들기 좋고. 네. 그런데 요 지금 화면을 한번 더 보시겠어요? 요거는 이런 일이 지금 처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2016년 11월 18일 여기 제가 날짜를 여기 써 있습니다. 여기 있죠? 요게 2016년 11월 8일 기사예요. 500루피와 1,000루피 지폐가 화요일 자정부터 법정 화폐로 인정을 안 합니다. 폐기합니다. 이런 뉴스예요. 저게 화폐 개혁이었죠, 저게. 갑작스런. 근데 이것도 사실 선거 몇 주 전에 나온 뉴스거든요. 근데 당시에 500루피하고 1,000루피는 인도에서 유통되는 화폐의 거의 한 86%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더 웃긴 거는 내일부터 안 씁니다. 이렇게 발표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죠? 저녁 7시에 자정을 4시간 다만 바꿔는 줍니다. 1인당 뭐 100만 원어치씩은. 그 이상은 안 바꾸는데 그런 게 집에 있다는 건 이상한 거잖아. 이번에는 4개월의 여유 기간을 바꿀 수 있는 기간을 줬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런 기간을 안 줬어요. 내일부터 없어. 끝. 이렇게 하니까 다음날 막 우르르 몰려가고 줄 서 있고 난리가 났었죠. 난리가 났었어요. 그리고 ATM 기계도 이걸 바꿔야 되니까 정지하고 그래서 은행에서 줄 서다가 사망한 사람도 있고 뭐 굉장히 정말 혼돈의 카오스 같은 그러니까 좀 4시간 앞당기고 내일부터 폐지 이렇게 했었던 거예요. 그때는 왜 그랬습니까? 그때도 똑같아요. 클린 노트 정책이다. 이렇게 그리고 검은 돈 부패 뿌리 뽑기 위해서다. 이렇게 된 건데 그때 당시에는 갑자기 내일부터 이 종이 화폐가 종이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 검은 돈으로 썼던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이거를 이만큼 있을 텐데 그거를 은행에 예치를 하면 신분증 확인하고 걸릴 거 아니에요. 조사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뒷마당에서 그거 태우는 사진이 막 올라오고 그랬어요. 그런 사진도 있었고. 남 주면 되지 굳이. 그리고 태우는 밈도 있어요. 이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1,000루피, 500루피를 야 이거 쓸모없는 돈이다 해가지고 땅콩 그릇으로 쓴다. 이런 밈도 있었어요. 세상에. 실제 저러지는 않았겠죠? 아니 그럼 좀 이상한데 지금 이번에 2,000루피도 없앴다면서요. 그럼 예전에 2016년에 500루피, 1,000루피도 없었고 2,000 남으면 도대체 무슨 화폐가 남은 겁니까? 500루피는 그 당시에 500루피를 없애고 신권을 발행을 했어요. 그때는 500루피짜리는 그대로 있는데 모양이 달라진 새로운 걸 발행한 거고. 이쯤에서 그 인도 화폐를 좀 보여드릴게요. 화면을 보시죠. 요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뭐 5루피, 10루피는 뭐 거의 잘 안 쓰고 뭐 5루피 뭐 이건 동전으로도 쓰고 지금 요 500루피, 1,000루피는 없어졌죠. 야, 근데 인도 화폐는 진짜 이상한 정보를 전부 다 간디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저는 저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뒤에는 좀 달라요. 뭐 그 문화유산 같은 거 있고 뭐 다 각기 다른데 앞에는 다 간디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하나로 그냥 통일하면 되는 거. 인도는 진짜 간디구나.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되는 걸 매번 다른 걸로 하니까 예. 새로 만든 돈에 뭐 누가 들어가네? 누가 넣을 거냐, 김구루 할 거냐, 이승만으로 할 거냐 가지고 좌파 우파가 싸우잖아요. 저 싸울 일입니까 저게? 누구를 넣는지 결정해야 되니까. 근데 간디는 아무도 이견이 없는 모양이네 인도에서는. 네, 저는 그냥 호랑이, 한국 호랑이 뭐 이런 걸로 그냥 다 통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야 진짜 희한하다. 죄송합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요 500루피는 그 당시에 없어지고 이제 신권으로 발행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2000루피면 오른쪽 아래 2000루피가 이제 사라지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 500루피, 1000루피 없앨 때 예. 그러면 이제 빈 구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충족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00루피를 그때 만든 거예요. 아. 네. 근데 이때 2000루피를 만들 때는 2000루피가 생기면 검은 돈을 막을 수 있을 거야. 네. 아, 하면서 막을 수 있을 거라고? 막을 수 있을 거야 하면서 2000루피를 만들었는데 예. 오히려 이번에는 검은 돈의 화근이야 하면서 없애는 당연하죠. 그런 상황이 돼서 항상 검은 돈이 되는 거죠. 그것도 밈이 요즘에 나왔어요. 이거 보시면 예. 네, 여기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써 있죠. 2016년에는 검은 돈에 검은 블랙머니를 막기 위해서 새로 발행된 2000루피. 2023년에는 블랙머니를 막기 위해 폐기해야 되는 2000루피. 아, 진짜 이렇게. 좀 이상하네요. 네, 그런 게 있었고 뭐 이번에 밈 중에서는 야, 나 지금 이거 은행에 돈 바꾸러 간다. 막 예. 이렇게 저기 가득 실어서 너무 많아서 뱅크 디파짓. 네. 그래서 이런 지금 아까 그 기사 이런 게 있었는데 예. 이거는 그로부터 7개월 뒤에 나온 기사거든요. 네, 요건데 시중에 유통됐던 500루피, 1000루피 화폐의 99%가 반환이 됐다. 반환이 됐다? 다 들어왔다. 아, 다 은행에 수거가 됐다. 되돌아왔다. 네. 사람들이 이제 못 쓰고 은행 가서 바꿔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네. 어찌어찌 다 들어오더라. 근데 이거는요, 다시 말하면 불법 자금이 사라지는데 효과가 없었다는 거죠. 다 돌아왔잖아요. 그런 말이네. 뭐 태우거나 뭐 없애거나 네, 뭐 은닉한 그런 게 아니라. 예, 그런 말이. 그러니까 인도의 부자들도 예. 지폐로 모아두지 않습니다. 은행에 놓. 그냥 금부치 같은 걸로 갖고 금부치로? 있으면 오늘부터 금은 금이 아니야라고 정부가 어떻게 발표해봐야 그 말이 먹히겠습니까? 예전에 또 화폐 개혁 한번 했다면서요. 밤 저녁 7시에. 그러니까 더 못 믿겠지. 그렇기도 현금으로 내가 가지고 있으면 하고.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맞아요. 그래서 2016년에 이 500루피, 1000루피 없을 때는 그래서 혼란이 있었던 게 많이 쓰는 단위잖아요. 예. 맹 교수님한테 여쭤보니까 100루피, 500루피 제일 많이 쓰는데 벵갈루에서 괜찮은 점심 식사 한 끼를 하면 400루피 정도 든대요. 그러니까 보통 500루피가 제일 많이 쓰이겠죠. 예. 그래서 요 표를 보시면 이게 지금 유통 비중이에요. 화폐별로. 근데 가장 검정색이 2000루피고 그다음 제일 많이 쓰는 게 500루피. 근데 2000루피는 점점점 줄어들고 있죠. 네. 왜 어떻게 더 줄어들죠? 근데 요거는 이게 그 절대량에서의 비중이지 예. 전체 유통량 자체는 화폐량 자체가 지금 인도는 부족하대요. 예. 그래서 맹 교수님이 그냥 동네 슈퍼에 가서 이게 현금으로 뭐 물건을 사면 잔돈을 줘야 되는데 잔돈이 부족해가지고 그만큼의 그냥 초콜릿을 주고 그런대요. 네. 야, 그거 좀 졸략이네. 상관없습니다. 덮한셈이지, 덮한셈. 그래서 그 당시에는 500루피, 1000루피 없을 때는 경제적인 영향이 단기적으로도 굉장히 컸는데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근데 이번에 2000루피 없을 때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사용이 거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특히나 디지털 화폐, 뭐 전자상거래, 모바일페이 많이 쓴다고 하거든요. 인도에서도. 그래서 지금 2000루피가 인도 전체 통화량 유통 중인 지폐의 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냥 무조건 고액권 갑자기 안 됩니다. 검은 돈을 뿌리 뽑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발표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 나는 깨끗하고 상대는 더럽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던진 거랑 똑같아요. 그렇죠. 그 자체로. 그렇죠. 그 자체로. 누가 불편하든 간에.
그런 정치적인 그런 노림수가 있겠죠. 있다. 네, 그래서 요즘에 그 이후에 나오는 뉴스가 뭐냐면 요거 화면을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2,000루피 없앤다는 그 기사 이후에 나온 건데 망고부터 값비싼 시계까지 인도 사람들이 2,000루피를 쓸 궁리를 하고 있다. 그런 뉴스예요. 그러니까 은행에 가서 화폐를 교환하거나 뭐 예치해놓기 싫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인도 같은 경우에 은행이 다 막 동네마다 다 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2,000루피를 사용해서 생필품부터 뭐 값비싼 물건들까지 사재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4개월 남았으니까. 네, 그래서 살 거는 많을 거. 금 사도 되고 살 건 많은데 그쵸. 아니죠. 좀 저걸 저 돈을 받고 파는 사람은 바보입니까? 빨리 받고 바꾸면 되지 뭐. 좀 4개월 걸리니까. 그래서 그리고 아까 예전처럼 너무 큰 돈을 한 번에 예치를 해버리면 이러고서 이제 조사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차라리 그 돈으로 뭐 금부치를 사거나 아니면 뭐 명품을 사거나 아니면 그냥 부동산을 뭐 산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크게 쓰는 사람이 있고 뭐 심지어는 뭐 마켓에서 식료품 살 때 뭐 기름 넣을 때도 2,000루피 내미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었대요. 야, 그 2,000루피 냈는데 초콜릿이요. 주면 야 진짜 황당하겠네. 난 2,000루피짜리 초콜릿을 산 거야? 그래서 뭐 상점들 인터뷰 같은 거 기사에 실린 거 보면 예전에는 2,000루피 결제 비율이 뭐 전체의 뭐 1%도 안 됐는데 요즘에는 한 70% 증가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물가에 비해서 조금 높은 고액권이었군요. 그러니까 우리는 5만 원짜리 사실 쓸 때가 많잖아요. 뭐 이렇게 식사 이렇게 하면 금방 뭐 5만 원 넘잖습니까? 아니 무슨 식사를 5만 원 넘는 많이 드시는 건가요? 아니 4명 이렇게 먹으면 그럼 5만 원 넘죠. 금방 넘습니다. 그럼 더치페이 해야죠. 그거는. 더치페이? 그럼요. 누가 하나가 5만 원을 부담하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급당황했네. 인도의 클린 노트 정책. 네. 그래서 지금은 요즘에는 이제 소비가 막 진작되고 있다. 오히려. 오히려. 네. 그럴 수는 있겠네요. 이와 연관되어 있는 것도 저 아는 거 하나 있는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해 주세요. 네. 그 나라마다 그 화폐를 받아주는 정책이 다르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은 한 구탱이가 이렇게 찢어져 있어도 받아준답니다. 네. 근데 받아줄 수도 있고 안 받아줄 수도 있고 이건 정책의 문제잖아요. 근데 미국은 받아주는 걸로 했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미국은 이렇게 쪼가리가도 누구나 받고 이걸 은행 갖고 가면 당연히 은행에서도 해주고 은행에서 해주니까 누구나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인도는 반대래요. 누구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은행 가면 이거 찢어진 거 가면 안 받아준답니다. 그러니까 클린 정책이 통하는구나. 그런데 은행이 안 받아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도 돈 받을 때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걸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굉장히 스투피드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어차피 받아줘도 되고 안 받아줘도 되는데 그래도 나라 경제 돌아가는 건 똑같은데 안 받아주니까 사람들이 돈 받을 때마다 신경 써야 되잖아요. 10,000원짜리 100장 받았으면 탁 지폐개수기에 탁 해서 100장이면 됐습니다 하면 되는 걸 지폐개수기에서 세고 하나하나 찢어진 거 없는지 맞춰봐야 되니까 이거 얼마나 불편합니까? 정책만 하나 싹 바꾸면 되는데. 그 왜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 그쪽에 찢어진 거는 돈이 아니거나 정책이 그만큼 세심해야 된다. 아무렇게나 결정한다고 해서 결과가 같지 않다. 왜 그럴까? 그 이해가 안 가는데. 재밌지 않습니까? 재밌습니다. 재밌죠? 재밌는데 의구심이 남습니다, 여전히.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맹현철 교수님 모셔서 도대체 인도는 왜 그런 정책을 썼냐. 이게 옛날 회수권처럼 이렇게 잘라가지고 설마 지폐를 그렇게 하진 않겠지? 조훈희님께서는 저거 찢어진 돈 모아서 새 돈으로 바꿔줘. 그것처럼 찢어진 돈 하나 갖고 10,000원짜리 찢어진 거 갖고 가면 새 돈 7,000원 정도로 바꿔주는 그런 암 시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거기서 3,000원 먹고 이 돈 어떻게 쓰지 이거를 어디 쓱 이렇게 숨겨놔서 그러니 이게 뭐 왜 굳이 그래야 되냐고요. 그냥 쓰면 되는 걸 찢어진 거 다 받아주면 되는 걸 돈이라고 생각하고 쓰면 되지. 채팅창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는 의견이 다음 걸로 흥미로운 소식이었습니다. 한번 해보죠. 유럽 얘기 중요한 건 아니죠. 다음 유럽 얘기입니까? 다음 기사는 또 화면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요거 파이낸셜 타임즈 뉴스인데요. 유럽의 정치인들이 치솟는 식료품 비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격 상한을 부과했다. 가격 상한제? 네. 그런데 뭐 작년부터 이렇게 유럽의 식품 물가가 너무 올라와서 문제인데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이거 안 되겠는데 하고 가격 상한선을 정해서 통제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다 이런 뉴스예요. 유럽 연합 국가들 전체 식품 가격으로 보면 지난 4월 기준으로 봤을 때 1년 사이에 16%가 상승했거든요. 근데 물가 상승률은 8%였어요. 그럼 더 크게 웃도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된 거는 사실 식품 물가라는 거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이야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일단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공급망 문제 생겼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전 세계 상품 가격 올랐죠. 그리고 유럽이 또 에너지 위기로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생산 비용이 올랐어요. 그리고 뭐 제가 여러 번 뭐 전해드리긴 했는데 유럽의 가뭄 굉장히 심했고 고온 현상 심해서 막 올리브가 잘 안 나온다. 올리브 안 나온다. 포도밭이 불에 다 타버렸다. 뭐 그런 소식 많이 전해드렸죠. 네, 지난번에 그 얘기 하다가 네. 올리브 치킨은 어떻게 하냐. 이때 욕 많이 먹었습니다. 2%가 없으니까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 그래가지고 그게 갑자기 생각나네. 제가 사실은 옆에 앉아서 사실은 안승찬 기자가 먹을 욕 대신 먹는 기능도 사실 합니다. 제가 상대적으로 사람 괜찮아 보이잖아요. 제 옆에 있으니까. 네. 하여튼 뭐 그 가뭄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뭐 조류 인플루엔자도 있었고 여러 요인들이 식품 가격을 끌어올렸었어요. 근데 이제 뭐 요거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거는 지난 1년간 유럽 연합 내에서 필수적인 어떤 식료품 가격의 변화예요. 와. 보시면 설탕 엄청나게 올랐죠. 많이 올랐군요. 설탕 어마어마하게 올랐군요. 연간 상승률. 그렇습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치즈 앤 커드는 뭡니까? 커드는 이제 크림치즈 같이 이렇게 우유 굳힌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유제품들. 그리고 뭐 이제 우유, 계란, 감자, 빵, 그다음에 채소 이렇게 쭉 있죠. 근데 이제 식품 가격 같은 경우에 유럽 중부, 동부 이런 국가들 상승세가 좀 두드러졌는데 대표적인 나라 가장 많이 좀 오른 나라가 헝가리예요. 헝가리. 근데 이 헝가리가 밀가루, 설탕, 육류, 계란 이런 주요 식품 가격의 상한선을 헝가리가 뒀어요. 그러니까 얼마 이상. 그러니까 몇 월 가격 수준보다 더 높게 팔지 마.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됩니까? 이게 이제 계속 지금 제가 얘기를 말이 되겠어요? 아까 그 죄송하지만 첫 뉴스 좀 그 사진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파이낸셜 뉴스. 저게 파이낸셜 타임즈 기자들이 비꼰 거예요. 저 여기서 밑줄은 politicians입니다. 네, 유럽의 맞아요. 정치인들이 등진 같은 정치인들이 프라이스 캡이라고 하는 걸 만들고 있다. 저 물가 올라가는 거 막느라고 바보들. 그러니까 유럽이 임포즈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politicians라고 해놨잖아요. 그래서 여기 헝가리도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할 말이 많아요. 요거는 지금 헝가리 마트거든요. 계란 진열대인데 여기 요 표시가 가격 상한선에 대해서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근데 헝가리가 인플레가 엄청 높아요. 그 식료품 물가 상승이 작년부터 장난이 아닌데 물가 상승 한창일 때, 그러니까 지난 10월 기준으로 계란 가격이 1년 전보다 90%가 올랐어요. 계란이요? 2배? 네, 10월에 인플레 물가 상승률이 20%였거든요. 그래서 작년 1월부터 식품 가격에 상한제를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다가 나중에는 자동차 기름에도 상한제를 뒀어요. 뭐 담보대출 금리에도 상한선을 뒀어요. 그래서 원래는 작년 말까지만 유지를 하겠다 했는데 이게 잘 안 잡히고 또 그러니까 4월까지 연장을 했다가 또 한 번 연장을 해서 6월 말까지 식품 가격 상한을 연장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헝가리가 여전히 이게 실수를 한 것이죠. 이게 욕을 많이 먹는 이유가 시장 가격에 왜 개입을 하느냐 인위적으로. 만약에 슈퍼 주인이에요? 아니면은 뭐 유통하는 분이에요? 근데 상한선을 뒀어요. 마트 사장. 네, 상한선을 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매 가격으로 사오는 건 너무 비싸지는데 상한선을 뒀어요. 아니 계란 그 양계장 주인이 한 알에 200원 이하로는 안 파는데 마트에 갖고 오면 100원에 팔아야 되면 팔질 말아야지. 저는 못 갖고 오죠 계란. 그죠. 그럼 마트에 계란이 없어지죠. 오히려 공급이 제한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걸 해봐야 합니까?
그래서 아니, 그걸 해봐야 아냐고 당연하지. 그래서 오히려 식품 인플레가 더 올라요. 아니 그 당연하죠. 근데 이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제정신이냐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작년 크리스마스 때는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감자 같은 거는 무슨 공산주의 국가처럼 배급을 해줍니다. 네. 그런 지경까지 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밖에서는 어떻게 시장 가격에 인위적으로 그렇게 가격 상한제를 두고 개입을 하느냐 이런 바보 같은 사람아 이러면서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아주 초단기는 되거든요. 이미 닭들이 낳아놓은 알은 그럼 버리겠습니까? 그냥 그러니까 양계장 주인이 이거 300원은 받아야 되는 걸 100원에는 이상은 못 파는 거니까 물며 겨자 먹기로 100원이라도 납품을 하죠. 그러나 그 납품하고 나서 돌아와서 닭들 다 죽이겠죠 그냥. 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진짜 계란이 없는 겁니다. 아니 우리 배추 가격 하면 그냥 엎어버리잖아요. 그냥 난 이 가격에 못 팔아. 맞아요. 그래서 실험을 공급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식료품 가게 같은 경우에는 구매 수량을 제한을 해요. 한 번 올 때마다 뭐 우유는 1리터, 뭐 감자는 1kg까지밖에 못 삽니다.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꼭 필요한 사람들은 여러 가게를 돌거나 매일 가야 되는 정말 헝가리는 조금 머리 아픈 상황이 많이 있고요. 근데 모든 나라가 다 가격 상한을 두는 건 아니고요. 저마다의 방식이 좀 다른데 다른 나라를 좀 보여드리면 식료품 가격 상승에 대처하는 유럽의 자세. 네, 그래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이건 그리스거든요. 그러니까 식품이나 기타 필수품에 대해서 소매업체가 이거 팔 때 이익 마진을 제한하는 정책을 썼어요. 여기는. 여기 제목을 보면 폭리를 억제하는 그리스 정부 이렇게 됐는데 이건 작년 3월에 난 기사거든요. 진짜 이상하다. 네, 그리스는 뭐 건강, 식품 운송 이런 보안 이런 거에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제품, 서비스에 대해서 총 이익률 상한선을 설정했다. 이런 뉴스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시점 이전에 적용된 판매 단위당의 이익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기준으로 그거 이상은 이익 내지 마. 저게 더 이상합니다. 판매 가격 제한하고 저걸 어떻게 계산해서 합니까? 그래서 그걸 적용해서 이걸 위반하면 벌금도 있고 그런 정책을 냈다. 난 비싸게 사왔다고 하면 될 것 같아. 옛날에는 저런 걸 왜 하는지 저도 납득이 안 갔는데요. 네. 요즘은 이해는 됩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냥 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뭔가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다. 그렇기도 하고 사람들이 기름값이 올라서 화가 났잖아요. 화가 났으면 뭐라도 어떤 식의 소동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화가 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리액션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주유소 뭐 단속 말도 안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화가 계속 나는데 이제 저런 걸 하고 나면 저 정책이 맞니 틀리니 이제 그쪽으로 옮겨가면서 이제 그 답답한 성격이 좀 나아지는 효과인 거죠. 뭐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총리가 너무 자랑스럽게 상한제를 두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와 막 이렇게 한 사람은 없고 됐고 임금이나 올려줘 이렇게 한 반응이 더 많았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는 그랬고 프랑스는 그래도 좀 잘 사는 나라니까 좀 다른 정책을 내놨을까라고 생각해서 보면 이것도 지난 3월에 나온 뉴스 건데 프랑스 소매업체들이 인플레 억제하기 위해서 식품 가격 제한하는 데 동의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프랑스가 슈퍼마켓 체인하고 협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동안 필수 식품 가격을 할인해서 내놔라. 아, 필수제만 몇 가지만. 네, 소비자들이 가장 낮은 가격으로 사갈 수 있는 아이템들을 제공을 해달라. 그렇게 슈퍼마켓 체인들하고 협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협상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스페인 같은 경우를 보면 인플레는 줄고 있긴 했는데 식품 가격이 내릴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 말에 정부가 식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6개월 동안 없애기로 했어요. 저런 건 할 수 있죠. 저건 되지. 저런 건 가능하네. 스페인이 제일 좋네. 그래서 뭐 빵, 치즈, 야채 같은 이제 기본 필수 식품에 대해서는 원래 부가가치세가 4%였다면 0으로 그리고 뭐 올리브유나 뭐 같은 그런 오일 있죠? 오일하고 뭐 올리브유 한 대입니다. 올리브유. 걱정입니다. 올리브유. 닭게는 뭐, 튀길 수 있겠습니다. 파스타 이런 거는 뭐 절반으로 내린다. 근데 이게 스페인 말고 뭐 독일, 폴란드 뭐 이런 여러 국가들이 이런 부가가치세를 낮추는 방법을 쓰고 있어요. 네.
야, 이제 유럽이 전부 다 난리군요. 식료품 가격 때문에. 네, 그리고 요 표를 하나 보실까요? 제가 요 표도 하나 갖고 왔는데 이거는 그 푸드 프라이스 인덱스라고 식품 그 유엔에서 나온 전 세계 식량 가격 지수예요. 예. 근데 요 아랫부분 제가 형광펜 친 부분 위주로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지난해 4월에서 여기 158.4에서 올해 4월 떨어졌죠. 예. 그러니까 식품 가격이 지금 지수가 떨어지고 있어요. 원자재 가격 하락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도 유럽 내에서 지금 식품 가격이 오르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래서 유럽 내부에서는 이거는 업체들이 지난해 너무 손실이 컸으니까 이거를 손실을 메우기 위해서 일부러 상품 가격을 좀 과도하게 인상한 거다. 예. 이런 의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이 너희들 선 지켜 하고 불만들이 너무 빗발치니까 정부가 좀 압박을 주기 위해서 가격 통제를 계속하는 거다라는 뭐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소매업자들은 무슨 소리야 조작이라니 우리 도매 가격보다 훨씬 싸게 파니까 우리는 계속 손해야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 표를 한 번 더 보셨을 때 오른편에 보시면 네, 표 한번 보여주세요. 오른편에 보시면 전체적인 식량 가격 지수는 내려가고 있는데 여기 슈가 설탕 가격은 오르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120일 하다 149 됐네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뉴스 꽤 나왔는데요. 요즘 사탕수수 농사가 잘 안 된다면서요? 뭐 그렇습니다. 요 표로 보시면 이거는 올해 3월 기준 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올 3월 기준 연간 설탕 가격 상승률인데 이거는 유럽 국가들만 두고 낸 통계기는 해요. 평균 61%. 네. 여기 뭐 지금 체코, 에스토니아는 거의 뭐 10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설탕 가격이 오른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설탕 만드는 재료 가격이 올라서고요. 예, 그 재료가 잘 공급이 안 돼서. 그죠? 근데 설탕 공급의 한 80%는 사탕수수고요. 20%는 사탕무예요. 요 그림 하나 갖고 오긴 했어요. 그림도 보겠습니다. 네. 사탕수수. 저게 사탕수수. 예, 사탕무. 무. 네. 사탕무도 있구나. 네. 근데 설탕이 세계에서 그러게요. 설탕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곳은 어딜까요? 사탕수수가? 네, 사탕수수. 남미일 것 같습니다. 설탕.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네. 아시아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띄워주세요. 정답 알려주세요. 가장 많이 나는 나라 어딜까요? 사탕수수가 가장 많이 나는 나라? 네. 그래, 아르헨티나 이런 데 아니야? 아르헨티나. 1위는 어딜까요? 네, 브라질 정답입니다. 네. 네, 브라질이에요. 2위가 인도예요. 2위가 인도예요? 네. 그리고 이제 태국, 뭐 중국, 뭐 파키스탄, 뭐 이렇게 여러 곳에서 많이 생산이 됩니다. 근데 1등인 브라질은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이번에. 그래서 수확이 늦어지면서 생산량이 줄었고 2위인 인도는 비가 너무 안 왔어요. 아이 참. 네. 그래서 생산량 추정치를 줄였어요. 그 엘니뇨 현상 있죠. 예. 엘니뇨 현상이 뭐죠, 이프로님? 날씨 하여튼 이상해지는 변덕스러워지는 겁니다. 네. 그 바닷물 수온이 올라가는 현상인데 올 하반기에 엘니뇨가 올 거다. 근데 그 확률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엘니뇨가 오면 인도에서는 가뭄이 발생하고요. 브라질에서는 폭우가 내린대요. 야, 그럼 설탕 가격에는 치명적이네요. 요즘 이 엘니뇨 날씨가 설탕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제가 어제 여기 안 나오고 어디 저녁에 무슨 만찬 모임 갔거든요. 제 왼쪽 자리에 우리나라에서 골프장 제일 많이 갖고 있는 회사 사장님이 앉으셨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골프장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요즘은 골프장 좀 잘 됩니까? 그랬더니 진짜 안 된다. 왜? 안 된대요. 오히려 예전에 코로나 때가 더 잘 되지 요즘은 잘 안 온답니다. 이유가 뭡니까? 1번 경기가 안 좋아서 사람들이 이제 지갑을 좀 안 열기 시작하는 게 느껴집니다. 2번 날씨가 안 도와줍니다. 골프장 사업은 반 이상이 날씨 사업인데 자꾸 비가 온다는 거예요, 주말에. 벌써 이렇게 자주 오는 때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해외로 간다. 해외로 간다. 해외로 가는 게 크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 기후 변화,
비 때문에 브라질하고 인도가 그 수확 시기가 생산량을 좌우하는 게 6월에서 9월이래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때 비가 주면 생산에 타격을 주는 거고 브라질 같은 경우에도 수확 전에 비가 많이 내리면 도움이 되지만 수확 시기에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확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또 품질도 떨어지고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런 상황이 되니까 막았어요. 수출량을 제한했어요. 그런 뉴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전체에 공급되는 양이 줄었겠죠. 예. 그리고 파키스탄, 카자흐스탄도 인도 따라서 수출량 제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설탕 대란이구나. 네, 공급량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설탕은요, 사실 식품 가격하고만 상관이 있는 건 또 아니에요. 예. 요즘에는 또 달라요. 그 사탕수수로 바이오 연료 만드는 거 아시죠? 미국은 의무적으로 막 넣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 오펙이 그 석유 생산량 감축하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국제 유가 올랐잖아요. 근데 예. 국제 유가가 이런 식으로 계속 오르면 브라질이나 인도는 사탕수수를 설탕으로 만들어서 납품을 하지 않고 바이오 연료, 바이오 에탄올을 만드는데 사탕수수를 보낼 거예요. 그게 가격을 좋게 받는다. 그게 더 이익이 크거든요. 그래서 또 말 되네. 네. 근데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 나고 에너지 가격 확 오르면서 브라질에서 사탕수수 공장들이 설탕 수출하기로 계약해놓고 그냥 취소하고 예. 에탄올 제조로 돌렸거든요. 이미 많이. 석유값이 올라서 그게 에너지 그게 위기가 더 오면서. 나으니까. 네. 나으니까. 그러면 계속 이런 식이 되면 설탕 공급이 계속 줄겠죠. 그래서 요즘 설탕 가격도 오르고 난리가 났다. 네. 그 뭐 다른 나라들도 뭐 대단치가 않군요. 대책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차피 가격이 오르는 건 예.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예. 가격이 모든 건 그런데 그게 설탕을 어떻게 그게 만들 수가 없지. 생필품이거나 주택이거나 사람들이 있지 않으면 힘든 거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설탕을 좀 덜 넣고 미원을 넣으면 되는데. 요알못 요리 모르시는 분의 안 됩니까? 무리수. 아니 여기는 그렇다 치고 다른 모임에 가서 보통 그렇게 얘기하면 반응이 어때요? 괜찮아요? 걱정돼요. 왜요? 아니 우리가 안 그냥 됩니까? 에휴 안 기자 고생하지 하면서 받아주면 되는데 네. 다른 모임에서는 안 받아줄 것 같은데 그런 거. 무리수였던 것 같습니다. 야 진짜 안 받아준다. 깜짝 놀랐어요. 궁금하면 500원 뭐 이런 것도 다 통했는데 여기는 인도네시아 인도는 메시 이런 것도 다 통했잖아요 여기는. 재밌잖아요 그거는. 제가 어제 다른 네. 좀 일이 있어서 언더스탠딩 출연을 못했더니 네. 많이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아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네. 야 알겠습니다. 시간이 하나만 짧게만 더 볼까요? 그러면 네. 짧게 제가 가져온 뉴스가 요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국방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를 네. 이제 표로만 빠르게 국방비가 보여드릴게요. 오르고 있다. 네. 저것도 상한제 하지 그럼. 지금 2021년 기준으로 전 세계 국방비 지출 규모인데 전년 대비 4% 이상 증가해서 그러니까 2조 달러, 우리 돈으로 2,600조 원 넘어섰어요. 네. 근데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유럽 국가들이 특히 가장 많은 수준으로 국방비를 늘렸기 때문에 이렇게 네. 늘었대요. 근데 가장 지출이 큰 국가 비중으로 보면 당연히 미국이에요. 8천억 달러. 네. 그 다음이 중국이고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많죠. 사우디아라비아가 GDP의 10% 정도로 국방에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러시아. 참고로 한국은 한 12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늘릴 계획인 나라들도 늘고 있다고 해요. 네. 독일은 GDP의 2%까지. 근데 이게 2%라는 게 GDP의 2%가 나토 동맹국들의 목표 수치예요. 그러니까 독일도 군사비에 더럽게 안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독일도 네. 군사비에 안 쓰지. 우리는 10% 쓰는데 거기는 2%도 안 쓰고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예. 폴란드도 뭐 올해 GDP 대비 4%까지 늘리겠다. 근데 일본도 뉴스 보셨죠? 뭐 2027년까지 뭐 국방비 거의 50% 늘리겠다. 그런 거 있고 이 뉴스도 하나 보시겠습니다. 요거는 프랑스 얘긴데 프랑스는 요즘에 아주 그냥 과감한 얘기 많이 해요. 화면 보여주세요. 요거는 작년 6월 기사인데 마크롱이 전쟁 경제, 월 이코노미 에서 프랑스의 국방비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오랫동안 적응해야 하는 전시 경제 시대가 왔다.
그래서 유럽 전역에서 계속해서 지정학적 경제적 영향에 대처하려면 전시 경제를 준비해야 된다. 국방비 지출 다시 검토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프랑스도 뭐 무기 현대화 같은 그런 국방비 예산 늘리기로 했고, 뭐 유럽 반대편도 마찬가지고요. 이렇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는 방위 산업체 주가가 전체 주식 시장에서 더 나은 성과를 나타내기도 하고 있죠. 그 MSCI 그 월드 에어로스페이스 네. 디펜스 그 지수가 있는데 항공우주 방위 관련주죠. 근데 요거 비교해 보면 이렇게 성과가 좋죠. 와, 진짜 이게 장기적으로 가는 모양이죠. 오히려 근데 요 그림 하나 보시면 요건 미국이거든요. 이게 절대 금액은 당연히 전 세계 넘버원인데 GDP 대비 미국의 국방비 지출은 이라크 전쟁 끝나면서 좀 점점 줄었다는 거. 네, 요것도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베트남 전쟁 때는 뭐 미국도 비상이었네요.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워낙 전쟁이 아직 안 끝나고 전쟁 중에 있으니까 국방비 예산을 막 다들 우리도 어쩔 줄 몰라 하는 거 맞는데 이게 진짜 계속 가는 건지 이러다가 또 전쟁이 끝나면 좀 많은 건지 그런 걸 잘 모르겠어요. 그거야 모를 일이죠. 네, 근데 미국이 국방비 예산을 점점 줄였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연구 개발, 무기 연구 개발에 돈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이제 지금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전쟁을 할 때 그냥 무기가 아니죠. 이제는 드론 쓰죠. 로봇 쓰죠. 인공지능 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드론이나 미사일 격추할 수 있는 시스템 뭐 여러 가지 그런 핵무기 같은 것도 투자 사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중국과 러시아 따라잡기 위해서인데 중국이 워낙 국방비 지출 늘리고 지난번에 제가 기사도 소개했었잖아요. 재입대 다시 하고 뭐 이런 얘기 했었죠. 그러면서 아마 이런 태세는 당분간은 계속 지속이 될 거고 국방비 지출은 계속 늘어날 거다. 이렇게 이 기사는 보고 있습니다. 첨단 반도체가 사실상 무기다. 무기 있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 나라 많이 돌아봤네요. 국방비가 늘어나고 있다. 야, 이건 좀 그러나 심상치 않은 거 이러다 말 한데. 건지 계속 이럴 건지는 잘 모르겠다 이거죠. 어떻게 그걸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이러다 만다. 아니 계속 왜냐면 이런다. 주가도 막 워낙 요즘 방산주 이런 것도 좋잖아요. 그런데 이러다 마는 건지 계속 앞으로 가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특히 이러다 말면 근데 당분간은 무기 안 삽니다. 네. 우리 코로나 때 TV 바꾸고 노트북 바꾸고 소파 바꿨다가 요즘 하나도 안 팔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K방산도 이러다가 말면 큰일입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쫙 빠지는. 살 만큼 탱크 대충 다 샀어. 이러면 그렇죠. 큰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추세가 계속된 추세라는 분도 있고 방상은 추세다 이런 댓글창에는 그런 반응도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해진 소장님. 인도의 화폐 이야기 그리고 무슨 얘기 들었죠? 우리 식품 가격을 잡기 상한제를 한다는 유럽의 정치인들 이야기. 또 설탕 가격 얘기도 뭐 좀 듣고 다양한 얘기 들었네요. 네. 마지막에 방산 전 세계의 방산 투자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이거까지. 잘 들었습니다. 네. 오해진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이만 물러가고 지금까지 글로벌을 했지만 네. 또 글로벌 라이브로 글로벌 라이브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글로벌 라이브. 네, 이주호 기자하고 재밌게 들어보시죠. 고맙습니다. 양안 전쟁이 발생한다면 미사일과 공군기는 이쪽에서 많이 돌아다닐지 몰라도 육상전은 한반도가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큰 인기를 끌었던 이철 박사의 강연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의 후속편이 책으로 나왔습니다.